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와. 저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책을 통해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저는 그냥 나혜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에피소드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책을 읽으면 잘 읽힌다. 나만의 책 읽기 장소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갑작스럽게 좀 진행되고 있어서 무슨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두 분은 여기서 책을 읽으면 잘 읽힌다 이런 게 있으세요? 잘 읽힌다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제 책을 들고 다니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동하는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에서 좀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책을 못 펴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책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는 좀 한산할 때는 무조건 서서라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저도 좀 비슷한 게 저도 이동할 때 무조건 책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동할 때 앉아서 읽거나 서서 읽는 건 괜찮은데 걸으면서까지 읽는 거 좀 꼴값이다. 걸으면서 읽으시죠? 그러다가 걷는 거 잊어버리고 네, 걷는 거 잃어버리고 주저앉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한 번 이게 이게 재밌다 아니면 이거 여기까지 봐야겠다 하면 읽어야 네. 좀 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근데 좀 꼴값일 것 같긴 해요. 네. 남들이 봤을 때. 네. 그렇죠. 근데 뭐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한가요? 내가 읽겠다는데. 근데 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읽으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좀 있어 보여요. 그렇지. 남들 핸드폰 볼 때 나 책 보면서 좀 약간 고뇌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부심도 좀 올라가고 자존감도 좀 올라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놀랐던 게 일본인들은 책 표지 보여주는 걸 되게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대중교통을 탔을 때 내가 어떤 책을 읽는지를 타인이 보는 거를 원치 않아서 책을 살 때 무조건 책 커버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책을 한 3-4번 샀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뇌하면서 읽는데 뭐 이성에게 인기 있는 법 이런 책을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읽는 책 보여주기 싫어서 항상 북커버 씌우고 다녀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렇구나. 좀 근데 그런 거 패션 독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책의 물성이랑 계속 친해지는 그런 작업들? 어떻게 해서든 조금 친숙해지는 작업들은 책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 특히나 이제 비행기 탈 때 그 구름이 보이는 풍경에 책 펴놓고 이렇게 딱 사진 찍는 거 못 참지. 인스타 각이잖아요. 이게. 완전. 네, 그렇게 하면 뭐 그런 것도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허세, 잘난 척 이런 것도 그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라면 저는 맞아요. 뭐 괜찮지 않나?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쵸.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 캡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비행기도 진짜 책 읽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좋죠. 다만 자주 못할 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집에서 TV에다가 이제 구름 화면을 해놓고 오 그냥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책을 읽는 거죠. 비행 독서. 비행 독서. 예전에 하셨던. 네, 제가 예전에 독서 모임을 할 때 핸드폰을 비행 모드를 하고 책을 한 1시간 반 같이 읽는 그런 모임을 했었는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방해받지 않고. 맞아. 괜히 기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꼴값 한번 떨어지면 승객 여러분 상황극까지. 5분 뒤에 그리고 기내식까지 나오고 좋다. 치킨 올 피시. 네. 빅스로 주세요. 재밌다. 그럼 캡 선생님은 어디서 책 읽을 때 집중이 잘 되세요? 저는 책 읽을 때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곳은 힙한 카페긴 해요. 저는 약간 그런 허세가 좀 있어요. 그런 좋은 공간에서 읽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카페 중에 가장 요새 제가 좋아하는 곳은 요새라기보단 3년 동안 가장 좋아했던 곳은 엔트러사이트 서교점이 있어요. 망원역 근처에. 거기가 사람이 없는 늦은 시간대라든지 사람이 없는 아주 이른 시간에 가면 너무 좋아요. 풍경 자체도 맞아. 그 돌로 이루어진 정원인데
사계절의 풍경이 좀 느껴져요. 거의 음. 나무를 보면 사계절의 풍경이 느껴지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카페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강제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조용하세요. 아니면 뭐 노트북 쓰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 데가 있는데 엔트로사이트가 좋은 점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조용하라고 강제하진 않는데 물론 어떤 쪽지를 주긴 해요. 좀 옆 사람에 피해 주지 않게 그런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조심하게 된 이유는 그 공간의 재질 자체가 빠르게 뛰거나 세게 걸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나는 재질이에요. 바닥 자체가 나무 바닥이라서 사람들이 조심하게 만드는 어떤 세팅이랄까? 근데 의도를 하셨을까요? 의도를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넛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거기 오면 대부분 좀 조용해요. 그리고 풍경도 좋고 그다음에 책 읽기에도 그 책상 높이도 중요하잖아요. 네. 책상 높이도 적절하고 의자도 되게 좋아요. 의자도 어. 뭔가 오래 앉아도 엉덩이가 안 베기는 그런 느낌? 귀하다. 그런 진짜. 의자 진짜 귀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엔트로사이트는 저한테 늘 원픽이에요. 근데 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한 2시간 넘으면 커피를 하나 더 시키던가 그쵸. 아니면 이동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엔트로사이트 서교점 추천합니다. 와, 가봐야겠네요. 저는 제 원픽은 확신의 스타벅스입니다. 공감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뭐 사람이 적든 많든 그냥 이어폰 귀에 꽂고 네, 책을 읽으면 그렇게 집중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정말요. 그렇죠. 근데 저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스타벅스가 저한테 늘 원픽이었는데 그 사람이란 게 좀 간사한 게 더 좋은 걸 경험하면 아랫게 그보다 가격이 아래거나 뭔가 여러모로 그런 곳에 큰 감동을 더 이상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타벅스 저도 되게 자주 가거든요. 작업하거나 책 읽어야 될 때 이게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동네 스타벅스가 너무 그러니까 저에게 안정감을 줘서 약간 책 읽을 때 되게 집중이 오히려 더 잘 되지 않나. 그러니까 힙한 카페 가면 또 사람이 많고 이제 웅성웅성 거리면 또 옆자리 얘기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네 스타벅스 좋습니다. 그 스타벅스가 좋은 이유가 일단 분위기가 되게 통일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뜰 때 네이버 지도에 딱 검색하면 근처에 하나는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냥 뭐 조금씩 분위기는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비슷한 컨디션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주인분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 작은 카페는 오래 있기 죄송해서 맞아. 책 읽을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커피만 마시고 나온다든지 잠깐 얘기한다든지. 근데 스타벅스는 이제 큰 기업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은 좀 적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집에서는 책 혹시 안 읽으세요? 저는 잘 안 읽습니다. 원래 안 읽으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안 읽게 되신 거예요? 원래 안 읽었어요. 그냥 그래요? 저는 집이라는 공간이 어떤 일하는 공간이라든지 책 읽는 공간이 돼버리면 그 푹 쉬는 공간이 좀 못 된다 할까? 이곳은 푹 쉬는 곳 이런 세팅을 좀 하고 싶다 할까? 그러기도 하고 사실 집이 작아서 좀 뭐랄까 그런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두기가 좀 힘들어요. 나혜님 엄청 충격 받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디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도 읽고 오며 가며 읽고 그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는 50분 그냥 정처 없이 타고 그냥 읽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자발적으로 땅에서 비행기 모드를 하신 거네요. 비행 그쵸. 독서를. 그래서 공간 중에서 물론 집에서 아예 안 읽는 건 당연히 아닌데 안 읽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나혜님은요? 저는 원래는 이제 제 방에 작은 소파가 있어서 거기서 읽는 걸 좋아했는데 요새는 이제 좀 자기 전에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침대에서 좀 소설책 몇 페이지 이렇게 읽는 거 좋아해요. 좋다. 세실님은 집에서 읽으세요? 저는 집에서도 잘 읽혀요. 사실 그 거실에 테이블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밖에 없기도 하고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또 달달구리한 거랑 이제 커피 같은 거 하나 놓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괜히 분위기 내면서 집에서 그냥 집순이처럼 읽는 것도 저는 좋아합니다. 저도 집이 좀 커지면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어떠한 방을 서재로 꾸민다 그러면 거기는 공부하고 일하고 책 읽는 공간, 뭐 침실은 뭐 쉬는 공간, 뭐 거실은 대화를 나누는 공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구분하기 좀 힘든 공간이라서 지금은 좀 안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공간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게 번외 얘기긴 한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직장인들한테 일거리를 집으로 가져오지 마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리가 안 되는 순간 집도 뭔가 그런 스트레스가 오염된다 할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묻는 공간이 맞아. 일의 스트레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거기에는 어떠한 상처와 감정도 없어서라고 김영하 작가가 얘기했었나?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가장 큰 가치는 안락함, 편안함인데 거기에 이제 일터의 치열함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치열한 고민과 사유가 들어오는 순간 저한테는 안락함이 조금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듣다 보니까 그 집에서도 잘 읽히긴 하지만 진짜 짧은 순간에 몰입이 잘 되는 건 저도 그 회사 다닐 때 출근길에 저는 총알 독서라고 말하거든요. 누가 총을 나한테 겨누고 있는 것처럼 전철에서 읽을 때가 가장 효율이 좋긴 했다. 맞아요. 이렇게 딱 이 시간만 읽을 수 있다. 맞아. 그럼 반대로 이 장소는 꼭 피해서 독서를 한다라는 장소가 있을까요? 저 아까 그냥 나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플 중에서도 테이블이 너무 낮은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의자도 너무 불편해서 맞아요. 그러면 30분은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맞아. 그렇다고 제 방석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는 피하는 것 같아요. 저는 디저트가 있으면 책이 안 읽혀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카페를 가도 디저트를 책을 읽을 거면 디저트는 좀 삼가하는 편입니다. 그 다 먹고 읽으면 안 돼요? 다 먹고 읽으려고 하면 주변이 시끄러운 것 같고 괜히 좀 기분이 그래서 네.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베이커리나 디저트가 아예 없고 커피만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공간은 충분한데도? 네. 근데 그게 그 수익 구조가 괜찮나요? 그러니까 커피에 진심인 곳?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원두도 파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되게 신기하다. 근데 그건 있어요. 약간 개인적 취향상 스무디를 파는 카페는 좀 피하게 되는 게 그 스무디를 만드는 소리가 우당탕탕탕 막 그러잖아요. 왜? 들어가고. 그래서 그건 조금 저한테는 안 맞는구나. 그럴 수 있겠다. 맞네. 아니면 또 음식을 너무 과한 향기가 나는 그런데도 집중이 좀 안 되게 나는. 거의 뭐 스파게티 같은 게 파는 데도 있잖아요. 세실님은? 저는 침대 누워서 보는 거. 오. 책 누워서 보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멋지게 자기 전에 좀 누워서 보고 싶고 몸이 힘든 날은 좀 누워서 보고 싶은데 쉽지 않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정말 그분이 욕설에 가깝게 퍼부으시면서 그 책에 절대 누워서 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막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두드려 받고 가급적 누워서 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집중력이 일단 흐트러지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책을 흡수하고 예를 들어 진짜 나혜님처럼 내가 시를 읽거나 좀 힐링하려고 읽는 거면 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책의 내용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태도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누워서 읽지 말라는 얘기를 하신 걸까요, 세이노님? 대답해줘요. 대답해주세요. 물론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누워서 읽는 사람도 좀 알아서 뭐 절대는 없으니까. 맞아요. 가능하신 대로. 음. 진짜 정답이 없는데
본인이 가장 집중할 수 있고 좋을 수 있는 환경이 뭔지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를 아는 게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책을 읽기로 마음을 먹으셨을 때 저는 그것도 되게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책이라는 게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두 분이 합창을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견도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그 후보지죠. 정답이 맞아요. 아니라. 네. 또 이러다가 저도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 1년 뒤에 제가 또 저 요새 집에서밖에 안 읽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전 누워서밖에 안 읽어요. 여러분 절대 앉아서 읽지 마세요. 나이님은 힙을 가서만 읽어요. 맞아요. 다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란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 책이 잘 읽히는 스팟과 그리고 현재 피해야 할 독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책과 관련된 스팟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readingreaders@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저희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